가끔 고등학교 입학 예정이거나 고등학생의 자녀를 두신 분들 중에 대입이 코앞이다 보니 자녀의 내신이나 수능 같은 학습 관리를 해주는 사교육을 찾거나 부모님이 직접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저희 쪽에 그걸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물어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런데 고등학생의 학습 관리를 도와줄 때 꼭 생각해야 하는 게 있어요. 고등학교 공부 자체가 중학교 때와 다르게 양도 많아지고 내용이 깊어지기 때문에 학생 본인이 학습 관리를 주도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이나 도움이 일부 필요한 부분에서만 어른들의 점검이나 도움을 받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어른들에 의해 관리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관리가 딱 적당합니다. 학생이 자발적인 의지와 자기 주도성 없이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사교육 선생님 또는 컨설턴트가 주도해서 완벽하게 관리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한계가 있어요. 아이가 초등학교 어릴 때 또는 중학교 첫 시험을 칠 때 처음에 아이가 막막해 할 수 있으니 이제 어른들의 시험 대비 노하우나 방법을 가르쳐주고 평소 학습 관리를 조금 도와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성장하면 할수록 결국 학생이 스스로 자기 공부를 해낼 수 있도록 어른들이 기회를 줘야 합니다. 결국은 부모나 선생님들이 학생을 도와주는 최종 목적은 대학을 반드시 어디를 보내겠다가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자기 공부를 말 그대로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런데 당장의 성적이 떨어질까봐 어떤 학부모님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심지어 고등학교 가서도 아이 시험 대비 준비와 학습 관리를 직접 부모님께서 하시는데 이게 너무 과하게 개입을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이가 들어야 할 인터넷 강의를 대신 듣고 필기를 대신 해주는 거예요. 심지어 학원이나 학교 수업을 녹음하게 하고 그 필기를 부모님이 직접 해서 정리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필기라는 게 일종의 이제 수업을 듣고 자기 스스로 정리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중요하다고 느끼거나 또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을 주로 적게 되기 때문에 강의를 듣는 사람이 자기 머릿속에 정리하면서 해야 진짜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가 좀 꼼꼼하지 않다거나 좀 못 믿어와서 부모님께서 대신 필기를 해주시고 또 이게 중요하니까 외워라 까지 머릿속에 이제 집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이제 아이 학습을 도와준다고 조금씩 시작하셨다가 이게 아이가 이렇게 되면 점점점 부모님께 의존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시던 습관이 고등학교 가서까지 이제 이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문제가 뭐냐면 고등학교 때는 이 방법으로 관리한다고 해도 성적 향상에는 한계가 있어요. 일단 고등학교 때는 진짜 할 게 너무 많거든요. 수업할 때 웬만한 암기 과목과 간단한 이해를 요구하는 과목은 학생이 집중해서 듣고 수업 시간 어느 정도 다 스스로 씹어 먹어야 돼요. 그리고 안 되는 부분들은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께서 지나치게 챙겨주시면 아이도 의존하게 되고 수업 시간에 소홀하게 되는 경우도 생겨요. 수업 시간에는 학생은 집중해서 안 듣고 수업 시간 녹음하거나 인강을 통해 부모님이 듣고 필기해서 정리를 계속 해주게 되다 보니 결국 아이는 한 번 정리해도 되는 수업을 2번 수업하여 시간을 뺏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암기 시간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시간 낭비가 심하죠. 특히 고등학교 내신에서 일부 과목들은 학교나 수업하시는 선생님들 특유의 진행 방식에 따른 문제들도 출제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리 1 수업인데 일부 단원은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물리 2 내용과 연결해서 추가로 설명을 하실 수도 있죠.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프린트를 주시거나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이런 부분까지 내신에서 다 잡으려면 학원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수업을 대신 들어주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열심히 들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 이게 이과 계열의 진짜 이런 수학과의 과목들은 부모님께서 이런 걸 다 해주시려면 그 정도 공부를 다 대신해서 가르쳐 주실 정도의 실력을 갖춰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두 과목도 아니고, 맞죠? 문제는 실력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꾸 이렇게 학원이나 부모님께 의존하게 되면 또 아이들의 이제 자기주도 학습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실수를 하시는 부모님들께는 아이 밥 숟가락 떠서 입에 넣어주려고 하지 마시고 스스로 밥 떠먹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부모님들이 귀한 아이 안쓰러워 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정말 귀한 아이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셔야 돼요. 때론 어른들이 봤을 때 뭐 좀 부족함이 보일 수 있고 한데 그래도 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는 사실 내신부터 입시 전쟁이 시작이다 보니 가능하면 이런 자기주도 학습 습관은 중학교 때까지는 완성을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중학교 때 공부 하나도 안 하다가 물론 이제 고등학교 가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이제 그때 습관을 잡아줘야겠다 생각되는 아이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 경우는 중학교 때까지 습관이 하나도 잡혀있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까지 도와줘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도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때부터는 스스로 하도록 만들어야지 과도하게 어른들이 개입해서 학생의 자기주도성을 키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학생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거나 곤란한 경우 언니, 오빠, 형들 그리고 어른들에게 물어보고 가끔 본인이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에게 점검을 받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조언을 얻되 자기 공부, 자기 학습 관리는 학생 본인이 반드시 주도해야 된다는 거, 이 원칙은 꼭 지켜야 됩니다. 사실 부모님이나 어른이 개입할 정도로, 과도하게 개입할 정도로 스스로 자기 관리, 자기 학습 관리가 안 될 정도라면 사실 아이가 대학 진학에 의지가 없는 건 아닐까, 이것도 고려를 해 보셔야 돼요. 요즘 대학 가기 쉬워져서 솔직히 어느 정도만 하면 대학을 가긴 갈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의존적으로 크면 고등학교 때 짜여진 틀 안에서도 자기 계획 세워서 자기를 스스로 못하는 아이가 대학을 가서 대학 공부나 취업 준비를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3자가 관리를 해주는 게 한계가 있는 부분 중에 또 하나가 부모님 때랑 지금 환경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고교 생활에 부모님 때와 다른 어떤 변수가 있냐면 교과 공부 외에 수행평가라든지 이제 발표 과제들이 늘어난다는 점인데요.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심이 많은 학교의 경우에는 이 과제들이 과목별로 준비해야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학생부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 내용도 깊어져야 하기 때문에 과제하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막상 고등학교 가보면 학생부 비교과 과제하느라 교과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하소연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바쁘기 때문에 시간을 정말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학생 본인이 스스로 수업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렇게 해서 주도적으로 움직여야지 관리해 주시는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뺏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학생이 스스로 자기 시간과 과제 일정을 고등학생이라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키워야지 절대 대신 해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스스로 하도록 습관을 조금씩 잘 잡아주면 중학교 1, 2학년 안에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때 이미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잡혀 있어야 고등학교 가서도 입시 준비를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고등학교 진학한 아이의 학습이 매우 불안하시다고 느껴지시면 차라리 아이가 다니는 학원 담당 선생님과 소통을 충분히 좀 하세요. 그분들이 아이 따라오는 걸 매 순간 지켜보고 또 학교 상황도 보고 진도를 빼시는 분들이잖아요. 실제로 이제 컨설턴트가 학습 관리를 해준다고 해도 학원 선생님들과 소통이 제대로 되어야 제대로 관리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학생이 방학 때 수학은 언제까지 어디까지 선행 진도 뭐를 끝내야겠다라고 컨설턴트가 계획을 잡아도 실제 아이가 다니는 학원 강사분이 진도를 그만큼 못 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가 못 따라가서일 수도 있고 처음부터 컨설턴트가 아이 교과 역량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계획을 잡았을 수도 있고 또는 학원 강사분 개인의 수업 특성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지역에서 사실 상담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지역 사교육 선생님들과 직접 소통할 수 없는 지역이다. 그럴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학습 관리를 부탁하실 경우에는 이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해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큰 계획을 세워드릴 수는 있는데 세부적인 진도에서 막힘이 없으려면 사실 학생 개인의 공부 방법을 이제 혼자 공부할 때 공부 방법은 제가 잡아주고 그 중요한 건 이제 그걸 꾸준히 관리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지역의 학원 선택을 잘 하셔서 그렇게 관리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가능하면 그 방법을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학원을 선택하다 보면 100%막 맞춤형 이런 데는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최선의 선택을 하되 조금 이제 좀 학원에 기대기 어려운 부분들은 학생이 스스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의지가 좀 있어야 되고, 그거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릴 수는 있는데, 그걸 꾸준히 지키는 거는 이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본인의 의지가 약해서 못 지키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아이의 의지를 얼마나 동기부여를 해주느냐, 이제 끌어올려 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부모님께서 만약에 관리를 학생들의 이제 자녀분들에 대한 관리를 도와주실 게 있다면 저는 사실 그건 학습 전략면이 아니라 아이들이 방과 후에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지, 그러니까 스마트 기기에 빠져서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진 않는지, 밤에 잠은 잘 자는지, 학원하고 학교 이동하는데 교통편이나 동선이 불편하진 않는지, 그리고 아이의 건강, 심리 상태. 저는 이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 나머지 학습과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학습 전문가와 소통을 하시는 게 좋고, 아이가 고등학생 정도라면 스스로 하면서 부분적으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사실 제일 좋고요. 나머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아이의 생활면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부모님께서 챙겨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만 하셔도 대단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제가 이제 지역에서 소통할 수 있는 이제 사교육 선생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학습 관리를 따로 하는 방법이 있긴 해요. 물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른들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해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걸 목적으로 하거든요, 저는. 물론 그 방법은 학생 개개인의 성향과 진학 전략, 그 다음에 학생 개인의 능력에 따라 좀 다르게 관리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원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라도 좀 도움이 되실까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그거는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